천천히 나갈 건데, 자, 우리 첫 페이지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 첫 번째 1강은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왜 웃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늘 피곤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시작하면 이 뭐 강조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부터 막 칠해. 그리고 어느 순간 먹으면 자고 있어. 왜 그런지는 당연히 알겠는데 좀 이렇게 조금 안타깝지, 안쓰럽지. 자, 아무튼 이게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뭐 나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수업 시간표에 따라 아마 이제 정해질 건데, 뭐 올해도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별일 없으면 특정 한 반 정해서 수업 동영상 촬영해서 그대로 내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서 학교를 못 오거나, 뭐 생리통 때문에 학교를 잘 못 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일로 학교를 못 올 수 있잖아. 뭐 조퇴를 한다거나. 그럼 어쨌든 내 수업을 뭐 유튜브에서 봐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뭐 수능 특강 가지고 수업하니까 뭐 EBS 강의 봐도 되고, 그건 알아서 각자 하시면 돼요. 뭐 조만간 내 유튜브 주소는 알려줄게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핵심 키워드가 위치하고 영토죠. 자, 이제 이걸 말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한국 지리를 공부할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곳이 한반도죠. 그래서 한반도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부터 이제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경기도는 어떻더라, 뭐 경상남도는 어떻더라,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가장 큰 특징을 정리하는 게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쉽게 말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우리 한반도가 만약에 적도에 있었다. 실제로 적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 한반도는 우리가 온대 기후가 아니라 열대 기후가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대 기후가 아니라 온대 기후,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위치가 중위도니까, 적당한 곳에 있으니까 그런 뜻이잖아. 그쵸? 뭐 이런 것도, 자, 여러분들, 적도 근처는 계절 변화가 뚜렷할까? 그렇지 않을까? 적도는. 거기는 물론 기온 변화는 있어요. 근데 엄청 덥고, 그나마 조금 덜 덥고, 그런 차이지. 그다음 극지방은 엄청 춥고, 그나마 좀 덜 춥고. 그것도 온도 변화는 있지만, 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겨울인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 뚜렷하잖아. 그 이유가 중간쯤에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위치 때문에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위치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테지만, 영토는, 자, 지구에서 우리 한반도가 여기에 있어. 그런데 어디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인가? 범위라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일본이랑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뭐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영토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야. 물론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위치 볼게요. 위치. 자,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일단 용어부터 좀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자,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는데, 절대적이라 그러면 약간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뒤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상대적 위치. 자, 상대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자, 앞에 있는 선생님은 나는 키가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물론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키 큰 사람하고 비교하면 작은 거고, 키 작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거고, 뭐 절대적으로 보면 그냥 중간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비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대적이라 그러잖아. 그럼 절대적은 뭐랑 비교를 하든지 사실 비교할 것도 없이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상대적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됐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은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이런 게 있고, 관계적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수리적 위치예요. 자, 위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리 탐구, 숫자로 위치를 설명하는 걸 수리적 위치라고 한다. 됐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숫자로 위치를 설명한다. 뭐 말하는 걸까? 숫자로 설명한다. 위도, 경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그럼 어느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자, 예를 들면 중위도 지방이야. 이건 무슨 뜻일까? 중위도는 보통 위도가 30도에서 60도 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위도라는 말 안에는 30도에서 60도라고 하는 그 숫자가 지금 이미 담겨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위도라는 표현도 수리적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위도, 경도로 설명하는 방법인데, 자, 이제 위도하고 경도는 서로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도하고 경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한반도는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정도에 있기 때문에 특성이 이렇더라. 당연히 그것까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쉬운 것부터 할게. 자, 위도부터 설명을 할게요. 위도. 자, 우리 위도가 뭐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위도가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판단할 때는 내 말로, 내 언어로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본 것 같아. 근데 말로 설명하려고 그러니 잘 못하겠어. 그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근데 아무튼 우리가 위도라는 게 뭔지 대충은 알죠.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구상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선 중에 하나가 적도라는 게 있는데, 자, 적도는 위도가 몇 도죠? 위도가 0도잖아.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얼마나,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위도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위도라는 건 뭐냐면요, 가로선, 세로선이 이렇게 지구상에 가상으로 그려놨죠. 가로로 그어놓은 선이 위선이에요, 위선. 가로로 그어놓은 게. 그래서 위도는 얼마나 북쪽이냐, 얼마나 남쪽이냐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미 설명 다 했어요. 자,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대칭이죠. 여기서부터 똑같이 뭔가 특성이 나타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위도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요, 저기 무한대에 가까이 있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데, 빛이 오는데, 저유도 지방 또는 적도 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보통은 이제 연평균 기온이라 그러거든요. 평균 기온이 높아? 더워? 보통은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기온이 낮아져서 추워져요. 그래서 가장 북쪽 끝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난다고 보통 말을 하냐면, 우리가 가장 추운 기후를 뭐라 그래? 한대 기후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한대 기후가 나타나고 이쪽에서도 한대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진다. 자, 기후가 달라지면 많은 게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기후가 달라지면 자라는 식물이 달라지죠. 자, 왜 우리나라에는 야자나무가 잘 안 자랄까? 기후가 열대 기후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후가 달라지면 자라는 식물들도 달라지는데, 자, 우리 식물을 다른 말로 식생이라고 불러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의 위치. 그럼 우리나라는 도대체 위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느냐. 자, 이건 우리 외웁시다. 외울 것도 외워야 돼.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니까. 자, 참고로 여러분들, 서울의 위도. 외워야 될까? 외우지 않아도 될까? 서울의 위도.
굳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은 가장 북쪽이고 가장 남쪽이니까 우리나라가 어디까지인지 나타내는 숫자니까 알만하잖아. 됐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외워지게 될 건데 우리나라 한반도는 지도상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요. 가장 남쪽은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33도 06분, 약 33도 떨어져 있고요. 가장 북쪽은 적도로부터 북쪽으로 43도 떨어져 있어요. 33, 43. 자, 외우기 쉬운 방법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수많은 위선들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지나갈 거예요. 가로선, 위선. 자, 위선 중에 제일 유명한 위선. 한반도를 지나는 위선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 무슨 선? 38선. 왜 38선이야? 그러니까 38도를 지나는데 왜 38선이 유명해? 나누는데 딱 가운데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33과 43의 가운데가 38이잖아. 미국과 소련이 그냥 대고 그은 거예요. 그냥 가운데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5도, 남쪽으로 5도. 그래서 이 차이가 위도 10도 차이가 나요. 외울 수 있겠죠? 이건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한국 지리를 하려면 사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야. 자, 선생님의 이제 큰 조카, 내 남동생의 첫째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거든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때 언제 배우는지. 초등학교 때도 배울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 중위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니?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 이런 위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이미 앞에 다 말 다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열대기후니, 온대기후니, 냉대기후니, 한대기후니. 그러니까 열대기후 아니죠? 한대기후 아니죠? 한반도의 남쪽은 온대기후고요. 한반도의 북쪽, 북한 쪽은 냉대기후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냉점 온대기후예요. 우리나라 기후는 물론 우리는 이제 주로 남한만 이야기하니까 온대기후 그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냉온대기후가 나타난다. 됐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적도 근처는 늘 더워. 극지방은 늘 추워. 여름, 겨울, 봄, 가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우리가 중간 정도에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인 거예요. 됐죠? 자, 우리 위도는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잠깐 있다가 이제 경도 설명할게요. 경도는 위도보다는 좀 설명할 게 많아서 경도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칠 생각이에요. 북점의 위도는 몇 도죠? 위도는 몇 도까지 있어? 몰라도 뭐 한국지를 공부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말했지만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중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건 상식이라 그랬잖아. 말을 조금 바꿀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물론 다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애를 낳아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근데 얘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궁금한 걸 물어봐. 이건 부모님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도.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사실 내용도 조금 어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학교 내용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 주면 좋은데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에 나오는 내용은 부모가 알려줘야 돼. 그래야 애도 자기가 공부하는 건데 초등학생인데 애가 아직 어리니까 부모가 대단해 보이는데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몰라 임마 선생님한테 여쭤봐 라고 그러면 애가 엄마나 아빠한테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그 내용까지는 부모가 해결을 해줘야 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물어볼 때. 내 기준에 이게 상식이에요. 38선도 상식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6.25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때.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상식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상식이냐. 자, 그럼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가로선이 위선, 그 다음에 적도에서 떨어진 정도가 유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업하시는 거니? 흔드는 거니? 어떤 선생님이셔? 유교 선생님이에요. 그래? 왠지 핫하시고. 가끔 저러시니? 그래. 내가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 나는 이게 가까운 데서 지금 수업을 한두 번 처음이거든. 좀 답답하셨나 보다. 그럴 수 있지. 하다 보면 당연히. 자, 다시.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일단 적도만 그릴게. 적도는 어쨌든 남쪽으로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지는 정도를 나타낼 게 기준이 되는 거. 그런데 선 중에 보면 이제 세로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수많은 세로선 중에 얘도 값이 0도인 선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세로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얼마나 동쪽이냐, 얼마나 서쪽이냐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떨어진 정도를 경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경도가 0도인, 그래서 얼마나 동쪽이냐, 얼마나 서쪽이냐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이 경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죠. 본초 좌우선. 자, 이건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좀 약하다 보니까 잘 안 하다.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개념은 서양에서 먼저 생겨서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용어를 번역한 거잖아. 그럼 본초 좌우선은 영어로 뭘까? 이 본초라는 말은 영어로 뭘까? 자, 여러분들 로봇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대빵 로봇 이름이 뭐죠? 우리 편 로봇 중에 대빵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그래, 프라임의 뜻이 뭐야? 대빵이란 뜻이야. 으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초라는 말이 영어로 찾아보면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그러니까 세로선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야, 여러분 어렸을 때 트랜스포머 안 봤어? 봤니, 안 봤니? 안 봤냐? 그래? 그럼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 뭐 했니? 아니, 어렸을 때는 특히 남자애들은 어떤 시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조카들 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제일 먼저 뭔가 움직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되게 좋아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갑자기 공룡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 공룡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또 다른 걸로 관심사가 넘어가더라고. 특히 남자애들은 로봇에 환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너 트랜스포머 봤어, 안 봤어? 봤지? 너 옵티머스 프라임 알아, 몰라? 그래. 아무튼,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 하면 본초 좌우선이고. 됐어요? 됐어? 그런데 이제 이건 상식이야. 이 본초 좌우선은 북극점부터 남극점을 이렇게 잇는 가장 짧은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불구불하지 않잖아. 근데 이 본초 좌우선이 지나는 지점을 봤더니 되게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초 좌우선은 어디를 지나간다? 어느 나라를 지나간다? 영국을 지나가는데 영국 중에서도 어느 도시를 지나간다? 런던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간다. 아이씨, 여러분들 잘 이게 떠올려봐. 어디가 흔적이 있을 거야. 이거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선생님 지금 몇 년 전에 배운 건데 내가 그걸 지금 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근데 잘 찾아보면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니티 천문대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있는 천문대를 지나가요. 이유도 단순해요. 세계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개념을 만들면서 야, 기준을 어디로 잡을까? 적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 이 적도를 정하는 건 되게 쉬웠어요. 아무도 뭔가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어. 왜냐면 지구가 팽이처럼 돌죠. 그러니까 북극점이 있어. 북극점은 정해져 있는 거야. 남극점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북극점과 남극점의 중간 지점을 연결한 선을 적도라고 하자. 아무도 딴지를 안 걸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경선은 자, 영도인 경선이야? 제일 중요한 경선이야? 자, 이거 어디를 지나가는 경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할까 했더니 서로 날린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라면서 이해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런 시간 개념, 뭐 좌우선 개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제일 많이 한 천문대가 그리니티 천문대여서 거기를 지나가는 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정한 거예요. 자, 다 잊어버리고요. 본초 좌우선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영국에 있는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간다.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본초 좌우선은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써있죠. 본초 좌우선. 본초 좌우선. 자, 그럼 또 봅시다. 본초 좌우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 동경이라고 불러요. 알파벳은 대문자 E를 써요. 이스트.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서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얘는 웨스트. 알파벳 대문자 W를 써요. 됐어? 그러면 이쪽 동경은 최대 몇 도까지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삥 돌면 360도예요.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본초 좌우선의 반대 지점이 있을 거야. 얘는 180도예요. 180도. 동경 180도기도 하고 서경 180도기도 해요. 그래서 동쪽으로 쭉 가면서 30, 60, 90, 120, 180, 210은 없어. 동경 210도는 없어. 동경 210도는 서경 150도인 거예요. 이해되니? 이렇게 반대 지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좀 펼쳐 놓으면 본초 좌우선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경도는 동쪽으로 180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서쪽으로 180도, 이렇게 있더라.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지 다른데? 아무튼 이렇게 본초 좌우선의 그 반대 지점이 동경 180도, 서경 180도다. 됐어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자, 문제, 질문.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어. 분명히 배웠어. 물론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다고는 하는데 배웠어요. 우리 시차라는 거 배웠죠. 우리가 유럽 축구 좋아하는데 유럽 축구 좋아하는데 아니 거기는 낮이야. 근데 우리는 왜 밤에 봐야 되냐고. 그게 지구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 배웠어. 시차 배웠는데 자,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어떤 지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동쪽으로 가면 시간대는 빨라진다, 느려진다. 빨라진다, 느려진다.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암기로 외우면 그 다음날부터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봤다가 시험 끝나면 또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시험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죠. 정상.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뭔가 효율을 높이려면 우리가 원리 중심으로 공부해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니? 단순 암기가 아니라 원리 중심으로 공부해라. 이제 그거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천천히 설명을 할 거니까 들어봐. 자,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시간은 빨라져요. 그럼 빨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원리를 알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천천히 설명할게요. 자, 이게 또 질문이야. 생각해봐.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자전축이 이렇게 있어. 팽이처럼 여기를 축으로 해서 돌죠. 돌죠.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지금 남쪽이에요. 남쪽이야. 자, 1번. 지구는 이렇게 돈다. 1번 방향이다. 아니다. 지구는 이렇게 돈다. 2번 방향이다. 자, 지구는 1번 방향으로 돈다. 2번 방향으로 돈다. 확률 50%. 찍으면 안 돼. 지금 찍으면 나중에도 또 찍어요. 이런 걸 왜 물어보시나이까? 지구 표면에 있으면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나는 느끼지도 못하는데. 1번처럼 돌아요? 2번처럼 돌아요? 2번. 1번처럼 돌아요. 1번처럼 돌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르겠어. 우리가 과학에 약하니까 사실 사회로 도망온 것도 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학 잘했으면 지구가 없겠죠. 나랑 볼 일이 없겠지.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건 이게 뭐 이렇게 외워라 모르면 뭐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뭔가 잘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보여주려고 맛보기라 그래야 되나요? 자,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부터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봐봐, 내가 그럼 어떻게 하냐 한번 봐보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에 태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태양은 되게 멀리 있어요. 되게 멀리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크지만 그냥 이쪽에 해가 있고 그럼 햇빛이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그림자, 이쪽은 지금 이제 햇빛을 받고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얘가 우리 한반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반도 남북으로 길잖아. 근데 지구가 어쨌든 자전하면서 여기에 만약에 한반도가 있다. 어쨌든 움직이는데 여기에 있다. 그러면 한반도는 낮일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는 지금 밤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낮이고 이쪽에 있을 때는 밤이야. 밤이야. 해는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에서 뜬다? 동쪽.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혹시 나중에 헷갈릴까 이거?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거? 그러진 않겠죠? 자, 그래 아무튼 자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떠. 그러면 한반도가 그렇게 넓은 땅덩이는 아니지만 독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독도는 이쪽 끝에 있잖아. 독도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먼저 해가 뜰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땅덩이가 작으니까. 근데 분명히 어디가 더 먼저 해가 뜰 거란 말이야. 당연히 독도가 더 먼저 해가 뜨겠죠. 동쪽부터 밝아지는 거니까. 이해돼? 이해돼? 자, 그래 볼게요. 그냥 완전 밤이었어. 밤이야. 근데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면 1번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자전한다면 자, 이렇게 왔을 때는 어머, 동해안은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밤이었다가 지금 낮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서울은 약간 이쪽에 있잖아. 이건 알죠? 서울은 아직 해가 안 떠. 그래서 서울이 해가 뜰 때쯤 되면 여기 동해는 이미 해가 떠버린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동쪽부터 밝아지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 그림 한 번만 그려 놓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구의 자전 방향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조금 더 여기서 살을 더 붙일 거지만 시간이 빠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 의도를 이렇게 전달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 쉽지 않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해오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속도가 붙어. 헷갈리지 않는 명확한 것부터 살을 붙여나가는 거니까 그때마다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단순 암기는 힘들어. 내가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 암기예요. 그럼 영어를 못해. 이 영어는 일반 원칙대로 뭔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외가 너무 많죠. 다 외워야 되잖아. 영어 공부하려면 난 화가 막 너무 나더라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물론 언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그럼 다시. 지구는 이제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지금 어떤 지점이 지금 여기 위치에 있어. 그럼 얘는 밤이었다가 지금 낮으로 막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아침 6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해가 지금 뜨고 있는 거니까 아침 6시에.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구는 한 바퀴는 360도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그러면 지구는 1시간 동안 몇 도 움직이는 거니? 제가 아까 다른 반에서 했던 얘기지만 애들이 지리를 좀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지리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산수를 잘 못해서라는 걸 갈수록 느껴요. 360을 24로 나눠봐. 아이씨. 360을 24로 나누면 15가 나올 거예요. 15야 15. 그래서 지구는 1시간마다 15도씩 자전을 하기 때문에 경도 15도 차이가 나면 1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해보면 되고 한 번만 계산해보면 숫자가 헷갈릴 수 있어도 나중에 그냥 또 360을 24로 나누면 되잖아. 그쵸? 자, 그럼 볼게. 자, 여기는 지금 6시야. 6시야. 근데 두 지점이 있어요. 두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의 각도가 45도. 여기의 각도도 지금 45도.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럴게요. 됐니? 그러면 여기 A랑 B, C는 각각 3시간 차이가 날 거야. 45를 15로 나누면 되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A가 아침 6시라고 한다면 여기 C 지점은 A 지점하고 3시간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9시일까 아니면 3시일까? 자, 3시간 차이가 나요. 9시일까 3시일까?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는 건 뭘까? 화내는 거 아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봐. 9시야 3시야? 9시죠. 왜? 그러니까 이제 말로 시간이 빠르니까라고 말하면 사실 빠르다는 게 잘 안 알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얘 이렇게 와가지고 6시가 됐어요. 해가 뜨고 있죠. 근데 얘는 3시간 전에 이미 해가 떠버려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이 걸린 거잖아. 그럼 봐봐. 얘가 6시인데 얘가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얘가 9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이미 해가 떠버린 거고 얘는 아직 해가 안 뜬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건 이미 해가 떠버렸다. 시간이 늦다고 하는 건 아직 해가 안 떴다는 뜻이에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과학 공부할 때 우리는 지금 지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외워도 되는데 이걸 알고 외운다기보다는 이걸 알면 정리하는 거고 이걸 이해가 잘 안 되면 외우는 거고 정리하고 외우는 건 암기하고 차이가 크죠. 자, 그래서 시간은 동쪽으로 가면서 빨라지는데 15도마다 1시간 차이가 난다. 시간이 빠르다는 건 이런 개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됐니? 50분이네? 자, 선생님이 내가 좀 이따 7일 때 1학년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일찍 나갈 거거든.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나머지 못한 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나갈게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경도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역의 이제 시간대가 달라진다. 이걸 다른 말로 표준시가 달라진다. 표준시를 결정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가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요. 가장 서쪽,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서쪽, 가장 동쪽 이거 중요해요. 서울은 별로 안 중요해. 양쪽 끝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 어디냐면요. 가장 서쪽은 북한에 있는 압록강 하구 쪽. 동경 124도쯤 돼요. 124 중요해요. 나중에 물어봐. 제일 서쪽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동쪽은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 독도 131도 52분.
독도니까 외워야 돼요. 독도의 동경값은 131도 52분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도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초 좌우선은 했고요. 표준 경선, 그 다음에 영국하고 표준시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됐어요?